안녕하세요. 세계 첫 폭의 동향을 전해드리는 정보인 기자입니다. 지난주에도 첫 폭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주목할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소식입니다. 국내에서도 인명살상이 가능한 수준의 타정총이나 사제총기 부품을 아마존 같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6일 국가정보원은 최근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총기류와 사제총기 제작용 물품 반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률상 수입이 금지된 화약식 타정총이나 조류 퇴치용 총, 석궁 등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제총기 제작에 쓰일 수 있는 다양한 물품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국내법으로 규제가 쉽지 않아 국내 소비자가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며 일부는 세관에서 차단되지 못하고 반입도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국정원은 지난달 13일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한 화약식 타정총 한 정과 여러 구매품으로 제작한 총기 3종으로 발사 실험을 진행해 모두 인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제작 총기 중에는 2022년 아베 전 일본 총리 살해에 사용된 파이프 형태의 총기도 포함됐는데요.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총기류, 사제 총기 부품으로 쓰일 수 있는 위의 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미국발 동향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수장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패배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CIA의 위상을 생각하면 얼핏 충격적인 발언으로 들리지만 실은 미 의회에서 표류하는 우크라이나 지원안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지난 18일 CIA 윌리엄 번스 국장은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올해 말 패배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번스 국장은 우크라이나가 군사 지원을 받는다면 실질적 심리적인 증강 효과와 함께 올해 내내 자국을 전체적으로 방어하고 푸틴의 오만을 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원 법안이 부결될 경우에 대해서는 상황이 훨씬 나쁘다며 우크라이나가 2024년 말에 전쟁에서 지거나 최소한 푸틴이 정치적 해결 조건을 강제할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서방의 군사 지원에 밀려 고전하다가 전열 재정비에 성공해 점령지 확대를 위한 봄철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고립주의 성향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우크라이나에서 사실상 손을 떼기를 바라는 것으로 관측합니다. 번스 국장의 이번 발언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4조 원 규모의 지원안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쟁 속에 작년부터 중단돼 왔는데요. 한편 번스 국장의 이런 충격 요법이 통했는지 미 하원은 지난 21일 반년간의 표류 끝에 지원안을 통과시키고 상원 처리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폴란드 소식입니다. 폴란드 당국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암살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러시아 스파이를 체포했습니다. 지난 19일 폴란드 검찰은 파벨 K로 알려진 자국인 용의자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있는 제시프야시온카 공항의 보안 정보를 러시아 군정보국 GRU에 넘겨 암살 계획을 도우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파벨 K가 러시아 정보기관을 대신해 일하려고 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직접 관련 있는 러시아인들과 접촉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검찰은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 정보국으로부터 첩보를 넘겨받아 용의자를 검거했다는데요.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는 파벨 K의 혐의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폴란드에 머무는 동안 러시아 특수부대의 암살에 도움을 주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남동부에 있는 제시프야시온카 공항은 전쟁 발발 이후 서방에서 향하는 각종 물자 수송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젤렌스키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서방과 우크라이나를 오갈 때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흥미진진한 첩보의 세계가 궁금하시다면 국내 최고 첩보사 연구가인 박상민 기자가 집필한 세기의 스파이와 세기의 첩보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